알았어. 자, 봅시다. 지난 시간 거 숙제 다 했나요? 당연히 다 했죠. 당연하죠. 없어? 심지어 없어? 왔다마. 자, 됐고. 다 있나? 없어? 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 좀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들 나세요? 간단하게 말로만 빠르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쉬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파트가 있다. 괜찮나요? 쉬운 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시고 얘들아? 듣기부터 한다. 그래서 듣기를 잘 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은 제발 이번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다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뭘로 공부하자? 메가스터디에 들어가셔가지고 입시정보에서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잘 맞추는 친구들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푸시고 얘들아? 뭐부터? 25부터 28까지 먼저 푸시고, 맞죠? 그 다음에 뭐 푸시고? 18부터 20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9번, 그 다음에 43, 4, 5번을 푸셔라. 43, 4, 5번 풀 때 뭐부터 푸시고? 45, 43, 44 이렇게 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끝난 시점에 이상적으로는 우리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야 되고 21부터 24까지를 이렇게 푸셔야 되죠. 맞아요? 자, 대입학 문제 풀 때 일단 첫 두 문장은 자꾸 뭐 해보자? 한 문장으로 합쳐보자 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밑줄 친 거를 보자마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조차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일 거니까 그거를 뭘로 잡으시고 추상으로 잡으시고, 그죠? 걔를 밝혀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글들을 읽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내고 나면 40번을 풀 거예요. 40번은 뭐부터 읽을 건데? 요약문부터 읽을 건데, 요약문을 먼저 읽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 그걸 중심으로. 나는 요약문의 내용을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셔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찾으려면 내가 뭘 찾아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게 된 상태로 올라가셔야 요약문의 내용이 잊어버려지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몇 번을 푸셔야 된다? 41번, 42번을 푸셔야 되는데 몇 번부터? 42번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41번을 풀자. 이게 끝날 시점에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된다? 시계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계를 봤을 때 몇 분 정도가 남으셔야 된다? 25에서 30분 정도가 이렇게 남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25에서 30분을 기점으로 하여 이 앞에 부분도 관련지어서 시간 관리들을 하시면 될 건데, 내 얘기 잠깐만 들어봐. 너 어떤 게 어려워? 라고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빈순삽 얘기하죠. 맞죠? 빈순삽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빈순삽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다 빈순삽은 어려워요. 맞죠? 근데 빈순삽이 어려운 친구들 중에서 시간적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순삽이 어려운 애들이 있고, 맞죠?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빈순삽이 어려운 애들이 있어. 맞죠? 그러면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빈순삽이 어려운 애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여기부터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몇 분 안에 끊는 거부터 연습하는 거야. 25에서 30분 안으로 끊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얘들아, 여기까지를 25에서 30분 안으로 끊잖아요. 그러면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 전 빈칸 순서 삽입이 약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30번부터 시작할 건데 그 순간에 남는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빈순삽이 약합니다. 그건 빈순삽이 약한 게 아니라 얘가 약한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공부해라? 얘부터 공부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괜찮아? 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풀 건데 30번 주의해야 되는 건 무슨 관계를 물어본다? 이미 열어봐. 반의어 관계를 물어본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정답의 근거는 뭐 관련이거나 뭐 관련이다? 주제 관련이거나 아니면 문장 내 논리 관계 관련이다. 세 번째, 정답의 근거는 어디 나올 수도 있다? 뒤에 등장할 수도 있다. 뒤에 등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세모 치고 넘어가시는데 세모 치고 나서 무슨 생각해야 된다? 걔를 추상 잡고 걔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셔야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31번부터 34번까지 무슨 문제요? 빈칸 문제요. 맞습니까?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정리하실 건데?
빈칸 정리부터 할 건데 빈칸 정리했을 때 그 빈칸을 마치 뭐처럼 바라보자? 문학 문제의 보기처럼 바라보자. 보기처럼 바라본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개 중심으로 글을 이해해 보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6번부터 37번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36번부터 37번까지 무슨 문제야? 순서 문제. 순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푼다? 같은 말 찾기다. 됐습니까? 같은 말 찾기로 푼다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 복습이라는 걸 해야 돼. 니네한테 내가 이번에 숙제를 적게 내줬고 오늘도 숙제를 적게 내줄 거거든 얘들아.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숙제를 적게 내줄 건데 숙제를 적게 내주는 의도는 뭐냐면 완벽하게 복습을 하세요야. 이해되세요? 앞으로 내가 방학 내내 너희들하고 같이 푸는 모의고사는 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끄덕이고만 있으면 절대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거고 니네께 안 되실 거니까 제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복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완벽하게 복습들을 좀 하세요. 이해됐죠? 자, 같은 말을 찾아서 해결하겠다의 반대말은 자연스럽게 읽고 해결하겠다 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다시 순서 문제를 푸실 때 많은 학생들이 내가 같은 말 찾아봐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어떻게 푼다고? 그냥 자연스럽다로 풀어요. 이해되니? 근데 자연스럽다로 풀다가 무조건 털리게 될 거니까 자꾸 같은 말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시사 되면서 연결사 같은 것들을 활용할 건데 명시적 단서는 일단 뭐부터 하신 다음에 내용 정리부터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걔가 적합한지 따로 따지셔라. 애매하면 뭐 해라? 그냥 다 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게 38번부터 39번까지 이거를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같아. 맞아요? 무슨 문제예요? 삽입 문제입니다. 맞아요? 삽입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본문을 읽으면 내용 파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뭐부터 읽으라고? 뭐부터 읽으라고? 본문부터 읽는 거야. 맞죠? 뭐가 아니라?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본문부터 읽는 거야. 주어진 문장이 아니라 본문부터 읽어요. 본문을 읽는 목적이 뭐여야 돼? 빨리 들어와. 내용을 파악하는 게 본문을 읽는 목적이어야 돼. 다시. 본문을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안 가져왔으면 이거 가져가. 지난 시간 거야. 이렇게 됐죠, 그죠?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아볼 건데? 단절을 한번 찾아볼 건데, 단절의 정의가 뭐야? 옆에 나왔어?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는 걸 찾아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서 단절을 찾아볼 건데, 단절의 정의가 뭐라고?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거야. 됐죠? 그러면 삽입 문제에서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문장이 빠져서죠. 됐어? 그러면 이 빠진 문장에 뭐가 있을 거야? 같은 말이 있을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같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명시적 단서의 활용은 일단 뭐부터 하시고? 내용 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적합한지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되셨어요? 가영아 이거 가져가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문제들 잠깐만 한번 펴볼게요. 우리 몇 번을 안 했냐면 6번을 안 했어요. 맞죠? 자, 6번 한번 펴볼까요? 둘 다 가져가야 돼. 저 옆에 것도. 6번 폈나요? 자, 지금부터 얘들아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풀어볼 거야. 조금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너희들이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려준 방식대로 풀어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풀어봐. 6번이에요, 6번.
글을 읽으실 때는 좀 넓게 넓게 읽으셔야 돼요. 한 단어 한 단어씩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됩니다. 넓게 넓게 보셔야 돼요. 삼십 초 더 드릴게요. 자, 같이 봅시다. 주어진 문장이 있고 본문이 있어. 그죠? 뭐부터 읽자? 본문부터 읽는다. 본문에 읽는 목적이 뭐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내용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우리 대의 파악하듯이 첫 두 문장을 몇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첫 번째 문장이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의 서양에서. 야, 근데 잠깐만. 읽을 건데 그 간혹 보면은 애들아 이런 애들이 있어. 그 글을 읽다가 막 이래. 막 멋있어. 같이. 막 이런 거 쓰는 애들이 있어. 이런 거를 쓰는 애들은 애들아 그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읽으시면 때려 죽여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단어에다가 막 같이 이렇게 쓰는 애들은 이게 글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절대 안 늡니다. 이해되나요? 덩어리로 보이셔야 돼요. 가볼게요, 일단. 자, 서양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빨간색이라는 것은 유일한 색깔이었어요. 이거 붙어야 되는데 못하죠? 자, 가치 있대요, 뭘? 그 이름의 가치가 있는 유일한 색깔이었어요. 유일한 진정한 색깔이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요? 빨간색이 짱이다. 됐습니까? 자, 다음 갈게요. As much on the historical as hierarchical level. 위계적인 수준에서만큼이나 역사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뭐야? 빨간색. exceed, 뜻. 넘어서다. 그죠? 뭘 넘어선대? 다른 색깔들을 넘어섰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 빨간색이 짱입니다. 됐죠? 자, not that they. 써야 돼, 말아야 돼? 쓸 건데, 일단 뭐부터? 일단 내용 정리부터. 됐습니까? 자, 뭐뭐가 아니고, 뭐?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 they, 법비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들은 기다렸었어야 됐어. 오랜 시간을. 뭐 이전에? 그들이 색으로 고려되어지기 전에 이랬습니다. 됐죠? 자, 그들은 어떤 애들이야? 색으로 고려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었어야 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앞에 있나? 이렇게 따져볼 거야. 맞아? 누구야? 다른 색깔들이죠, 이거 빨간색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었다면 여러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왜? 빨간색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지금 다른 색깔만이 복수야. 이해되니? 이거 빨간색이라고 읽었으면서 여기서 정답을 체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성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지시사 대명사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드릴게. 지시사나 대명사의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은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그 출제자들이 딸깍하면 애들이 틀리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맨날 틀리는 게 있어. 특정한 걸 딸깍하면 그냥 애들 맨날 틀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이런 거야. 애들이 생각보다 대명사를 명확하게 밝히질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글들을 읽을 때 생각보다 애들이 대충 읽는다고. 이런 거 딸깍하면 애들이 그냥 겁나 틀린다. 우수수 틀린다. 내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건 다른 색깔들이야. 다른 색깔들은 뭐야?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색으로 인정받았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지금까지?
빨간색이 짱이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간다. 자, it was 뾰로롱. it 써야 돼, 말아야 돼? it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신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친구들입니다. 뭐야? it be that 강조 구문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나요? it be that 강조 구문이니까 여기 있는 it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등장한 친구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제발 내신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됐죠? 얘네들은 강조를 위한 장치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없어져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읽어볼게요. 빨간색과 함께 인간들은 그들의 최초의 색 실험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들의 최초의 성공을. and 나왔습니다. 뭐 하기로 약속했었고? 뒤보고 똑같이 생긴 앞에 걸 찾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야. 지금 너희들은 얘들아 내가 하는 것을 보는 건 답지를 보고 있는 거야. 맞죠? 답지를 보는 태도가 무슨 태도여야 돼? 나랑 다른 걸 찾아서 왜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고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태도여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좋습니다. 다시 간다 얘들아. 뒤보고 앞본다. 뒤보고 앞본다. 아직까지 안 된 친구들은 빨리 적어 놓는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다시 간다. 빨간색과 함께 인간들은 최초의 색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최초의 성공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색상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랬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빨간색이 짱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 문장 갈게요. Here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여기에서니까 앞에 있는 무엇인가에서겠지. 맞죠? 여기에서 간다. 자, 어휘 목록이라는 것은 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뭐? 어떤 그림적인 관행이라든지 혹은 색깔을 칠하는 그러한 기술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랬어요. 맞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 왜 안 나왔지? 무슨 생각이 드니? 빨강이 왜 안 나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 민재야 무슨 생각 들었어? 어휘가 왜 나왔지? 어휘 목록이 왜 나왔지? 맞아. 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잘 봐. 뭔 소리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뭔 소리야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 한번 해볼까 얘들아? 뭔 소리야 라는 것은 이거 윗 문장과의 관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관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뭐야? 공통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 같은 말로 연결되지 않았다를 내가 뭘로 생각하자 그랬었어? 단절로 생각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우리 내용 파악하면서 뭐 하기로 했어? 단절 찾아보기로 했어. 맞아? 단절 찾았네. 단절 찾았으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주어진 문장에서 뭐 하는지 보자. 같은 말이 있는지를 보자. 나 봐봐. 지금부터 우리 찾아야 되는 같은 말이 뭐야? 위에까지 무슨 얘기였어? 빨간색이 짱이다. 맞아? 밑에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서 나는 황당했어? 어휘 목록 뭐 이런 말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는 좀 황당했어. 나는 걔네들이랑 같은 말이 어디 있는지를 볼 거야. 주어진 문장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 내 말 이해되세요? 자,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게 뭐야? 얼소야. 얼소는 쓸 거야 말 거야? 쓸 거야. 근데 일단 뭐부터 하시고? 내용 정리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얼소를 활용해 볼 거다. 괜찮나요? 얼소는 어떤 식으로 쓸 거야? 얼소는 나열이죠. 그렇죠? 나열. 어디에다가든 한번 좀 적어 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거야. 잘 봐. 자, 우리가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사용되어진 나열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 겁니다. 순서나 삽입 문제에서 나열의 신호가 나오고요. 이거 최근에 트렌드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해됐죠? 그래서 나열의 신호가 딱 나왔으면 순삽에서 나열의 신호가 딱 나왔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모두 다 확인할 거다. 첫 번째, 일단 공통의 상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재들이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위 개념 간의
연결인지를 확인해 볼 겁니다. 나열은 이렇게 생겼죠. 되니?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갈 때 나열의 신호를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공통의 상위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여야 돼. 얘랑 얘는 둘 다 대문자 A를 말하고 있는 친구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괜찮습니까? 따라왔어요? 두 번째.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말이어야 돼. 남종년, 남종년은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남종년, 차은우, 강동원이어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얘들아?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거 우린 뭐라고 불러요? 예시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우린 뭐라고 불러요? 나열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우린 일반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나열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새 또한 독수리는 안 된다고요. 독수리 또한 참새는 가능하다고요. 이해돼요? 독수리 또한 새는 안 된다고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독수리 또한 참새여야 된다고요. 위계가 뭐여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만족되는지를 확인할 건데, 일단 확인할 건데, 됐죠? 뭐부터 일단? 내용 정리부터.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도 깍꿍 뭐가 보여요? 이삐, that, 강조 구문이 보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요 강조 구문 요 놈의 새끼는 어디 앞에서 봤으니까? 3번 앞에서 봤으니까 일단 이 친구는 몇 번 뒤에 들어가야겠다? 3번 뒤에 들어가야겠다. 3, 4, 5번 중에 하나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 맞아요? 왜? 3번 앞에 여기서 it was with read that 이렇게 나왔잖아요. 됐니? 하나만 적어 놓을까 얘들아? 우리 나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같은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강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때 강조 구문을 통해서 강조했어요. 왜요? 같은 말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해되세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을 첫 번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나요? 발견했다면 저기 있는 나열의 신호와 맞물려서 일단 몇 번 뒤쪽에 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3번 뒤쪽에 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읽어볼게요. 빨간색의 범주 안에서 그들은 일단 쓸 건데 뭐부터? 내용 정리부터.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들은 뭐 할 때? 배웠대. 일찍이 뭐 하는 것을? 팔레트를 다양하게 하는 것을. 팔레트가 뭐야 얘들아? 혀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팔레트는 혀의 다양한 맛들을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색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팔레트는 뭐가 되는 거야? 다양한 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어쨌건 다양한 색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고요. and 나왔습니다. 또 뭐 하지? 뒤 보고 앞 찾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색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음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어디 내에서? 빨간색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빨간색이 짱이었어요. 여기가 되니? 그럼 빨간색이 짱입니다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3번에서 위로 올라왔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같은 말로 보이지 않는 말이 뭐였었어? 어휘 목록이었어. 잠깐만, 여기 있는 term은 뜻이 뭐야? 용어. 잠깐만 나왔네. 괜찮나요? 용어 나왔잖아요. 용어가 앞에 3번 뒤에 있는 뭐랑 같은 말이겠다? 어휘 목록하고 같은 말이겠다. 그럼 다시 여기 있는 요 더 보여야 되나? 더 렉시콘에서 더 보이세요? 얘는 그냥 어휘 목록으로 읽으면 안 돼. 이젠 뭐라고 읽어야 돼? 그 어휘 목록이라고 읽어야 돼. 최근에 얘들아 정관사 더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요? 해서 정답 몇 번 되신다? 3번 되신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네, 좋아요. 풀라는 대로 푸는 겁니다. 풀라는 대로 풀어야 좀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번을 한번 풀어보긴 할 건데 얘들아 잠깐만 내 말 한 번만 들어볼래? 우리 이거 요약 문제야.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집중 한번 해봐. 일단 뭐부터 읽을 거야?
요약문을 먼저 읽을 거야. 그지? 요약문을 읽는 목적이 뭐여야 돼? 요약문을 읽는 목적이 뭐여야 돼? 얘랑 같은 말을 위해서 찾겠다. 찾기 위해서는 요약문이 머릿속에 뭐가 된 상태로 올라가야 돼? 정리가 돼야 돼. 내가 뭘 찾아야 될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그걸 여기서 진짜 찾아야 돼. 이해됩니까? 자, 해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야. 요약문부터 읽고 내가 뭘 찾을지 정한 다음에 올라간다. 됐습니까? 자, 해봅시다. 시작. 찾아야 된다. 내가 뭘 찾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 (30초) 더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A와 관련해서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일단 한번 볼게요. By lowering the cost of 의약, 그러니까 약과 관련한 R&D의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여기가 되죠? AI가 뭐 할 수 있대? 도울 수 있대요. 줄이는 걸 불균형. 투자에 있어서 불균형 줄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뭐, 대충 여기까지 간다라고 쳐봅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대절이 누구에 대한 수식이에요? 결과 아닙니다. 불균형을 수식하고 있어요.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문제를 잘 못 푸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거야? AI가 불균형을 줄였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선택해요? 더 이익이 적은 그러한 질병들을 예방해 주는 거지. 이렇게 선택해서 1번을 선택합니다. 제 말 이해됐나요? 잠깐만.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AI 때문에 감소하는 불균형을 지금부터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시. 니들 머릿속에 A를 찾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머릿속의 정보가 뭐라고 얘들아?
AI 때문에 감소하는 불균형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실제 내가 읽어나가는 속도는 이랬던 것 같아. 봐봐, 얘들아. 제약산업에서 알고리즘, 오케이, AI. 자, 얘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치료법 만들었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 받지 못해서 관심을. 아, 오케이, 이게 불균형인가? 진실은 항상 얘가 더 많은 연구를 했어. 그래, 알겠고. 정의 희귀병은 알겠고. 아씨, 뭐지?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어디가 나왔어? 보이세요? AI can help offset imbalances.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 거죠. 됐나? 왜? 나는 뭐 하고 있어? 찾고 있어. 됐니? 읽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 찾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imbalance 보이죠? 그렇죠? 오케이, 불균형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거고, 여기에서 근데 여기는 대신 똑같이 뭘 가르치고 있어? 얘를 가르치면 안 되죠? 왜? 수일치가 안 맞아. 맞죠? 그럼 얘가 뭘 가르치고 있어? 인밸런스를 가르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인밸런스가 어떤 거래? 관심이 향했대. 어떤 질병에. 어떤 거? 돈 되는 질병에만 관심이 향했어. 그러면 돈 안 되는 질병에는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니까 정답은 몇 번 돼야 된다는 거야? 3, 4, 5번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뒷부분 읽어볼 건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그래서 넓혔대. 포커스를. 메디컬 리서치. 그래서 어떠한 인구들을 포함시켰는지를 찾아볼 거고, 뒷부분 그래서 읽어보시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브로든이라는 표현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딱 집중해서 처리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얘랑 똑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보인다고요. 그럼 40분은 네. 원래 이걸 좀 안 바꿔요. 단어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저기서 reduce 대신에 뭘 썼어? offset을 썼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식으로 표현들이 조금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충분히 맥락상 파악 가능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자, 봐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먼저 읽는 목적이 뭐야? 대답 한번 해볼까? 얘를 먼저 읽는 목적은 찾는 건데, 왜 이거를 보고 찾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읽으면 되지? 이게 뭐 하니까 더 빠르니까. 됐니? 근데 다시 이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혹은 정리한 다음에 글을 읽어 나가는데 그냥 또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어떤 것도 얘를 먼저 읽는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걔를 찾아야지 얘를 먼저 읽는 의미가 있다. 내 말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다시 해보자. 이 문제에 맞춘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죠. 맞죠? 맞춘 사람 얼마나 되는지 손 한번 들어볼까? 자랑스럽게. 자기가 맞췄다. 답은 5번이에요. 5번. 맞췄다. 2명. 1번 했다. 1번. 2번 했다. 2번. 3번. 4번은 9%밖에 선택을 안 했는데. 자, 봐봐 얘들아. 봐봐. 문제는 이거야. 지금 우리 시간이 나름대로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펼쳐졌는데, 맞죠? 우리 시험장에서 쫓기는 환경에서는 어땠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우리 잘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고요. 얘의 정리는 문장 정리부터 시작이 되니까 문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자도 뺄게요, 쌤. 한 2시 반에 끝나거든요. 들었어? 네. 뭐라고? 뭐 먹냐고? 고추 바사삭하고 피자. 엽떡은 기각됐어요. 엽떡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안 사줘요. 엄마가 안 사준다고?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 그러면. 아, 맛있다. 고민해볼게. 자, 사원이는 아직도 오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엽떡을 왜 하나요? 뭐 오늘 집에 일이 있나 봐요? 김성호 씨.
점수 같은데. 과거에 나를 자, 봅시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야, 근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날씨에 자전거를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전거 넘어가서 다쳐서 집에 갔더라고. 야, 근데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볼래, 얘들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하나만. 니네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안 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한 것 같은데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 운전하죠? 그러니까 앞 유리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 유리창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옆문이 있죠, 문이. 그죠? 그럼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여기가 생각보다 겁나 넓어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공간이 있죠, 그죠? 이 각도가 지금 여기서 바로 앞이니까 생각보다 이만큼이 안 보인다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로 우회전을 이렇게 하죠.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야는 이만큼이 유지가 돼? 아니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쪽으로 볼 거야? 이쪽으로 볼 거죠? 근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전거가 여기서 이 새끼들 내려요? 아니면 그냥 쌩 가요? 쌩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 분명히 여기를 봤거든? 그리고 나서 일로 돌아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존나 빨리 와요. 그래서 뭐 해? 부딪혀. 내 말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그러니까 시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자전거 한번 부닥치면 큰 사고가 나요. 큰 사고가. 맞죠? 그러니까 제발 횡단보도에서는 뭐 해라? 내려라. 알겠네, 얘들아? 횡단보도에서는 제발 내려라. 심지어 무슨 불이라 할지라도 파란불 깜빡거리면 더 달리죠? 맞죠? 근데 파란불 깜빡거릴 때 우회전하는 차는 뭐해? 지나간단 말이야. 그게 더 크게 사고가 납니다. 아시겠어요? 킥보드 미쳤죠, 이건? 무조건 죽자는 거야, 이건. 제발. 알겠네, 얘들아? 신경 좀 쓰면서 그렇게 하셔라. 자, 됐습니다. 지금요? 수업 시간에요? 자, 봅시다. 자, 갈게요. 자, 내 말 한번 들어봐. 자, 우리 지금 뭘 할 거냐면, 얘들아, 다시 한번 글은 어떤 식으로 읽을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어?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 거고요. 이해됐죠?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글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읽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글들을 읽어 나가는 과정들을 겪어 나갈 거고, 이번 주는 엄청 천천히 읽어 나갈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방식대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됐니? 보자. 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잘 알아야 돼? 단어부터 잘 알아야 돼. 단어는 표면적인 뜻뿐만 아니라 뭐도 잘 알아야 돼? 이것 보세요. 속성까지 잘 알아야 돼.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수업을 듣자. 기출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복습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관습적인 게 뭐야? 예거나? 관습적인 거. 원래 하던 거. 원래 하던 거. 관습적인 게 뭐야, 지금? 일반적인 거. 관습적인 게 뭐야? 영상 안 봤지? 죽고 싶어? 자, 관습적인 게 뭐야?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거. 그래서 친숙하고 익숙한 거. 이게 관습적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됐어? 그런 식으로
특정한 속성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셔야 되고 쌓아 나가셔야 돼. 이런 걸 우리는 배경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됐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를 잘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장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문장 또한 표면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있다. 괜찮나요? 표면적인 것을 잘 해야 돼, 못 해야 돼? 이것도 잘 해야죠. 맞죠? 이거는 뭘 통해서 하는 거야? 우리 뭐 할 때 배우는 거죠? 구문 분석하는 거죠. 구문 분석.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이해한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소재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일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재 관계에서 뭘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관계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맞죠? 그러니까 관계를 발견하는 말을 먼저 찾아보실 건데 어떤 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역접대조 관계, 그 다음에 A는 B다의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관계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그 관계를 찾았으면 거기서부터 소재들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불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정보들이 불필요한 정보들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정보들이 불필요한 정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반드시 뭐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수용부터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가 되는지를 확인하실 건데 이해가 된다면 그대로 읽어 나가시면 될 거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건데 추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추상적이다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추상적인 거의 정의가 뭐야? 나는 앞으로 예시를 들지 못하는 거 다 맞는데 이 추상적인 것이 등장했을 때 우리의 마인드는 반드시 이 마인드여야 돼. 앞으로 난 얘를 이해하기 위해 글을 읽는다. 요 마인드로 글을 읽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다시 정리했어. 뭔 말이야? 모르겠어. 그럼 그 순간에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 나 앞으로 글을 읽으면서 얘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으셔야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부터 뭐 할 자격이 주어져? 이제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해됐나요?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다? 문장 간에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문장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뭐부터 찾으셔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나봐봐. 남종류는 영어 강사입니다. 알래스카에 살아가는 김상덕 씨는 키가 작습니다 이랬어. 됐어? 두 개는 한 개의 지문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공통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시 특정한 문장 간의 관계가 존재하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글을 읽는다의 핵심이 뭐야? 일단 뭐부터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공통점부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공통점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반복이 있어. 같은 말을 뭐 하는 거야? 반복해 나가는 거야. 기호를 좀 잘 봐주세요. A가 있고 A 프라임이 있어. 됐니? 선생, 강사. 어때? 괜찮아? 선생, 강사. 괜찮죠? 그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일반 진술 예시가 있어.
기호를 좀 잘 봐줘. A가 있어. 선생, 강사. 돼야 안 돼요? 다시 해보자. 선생, 강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선생, 남종윤. 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새, 조류. 돼야 안 돼요? 새, 독수리. 돼야 안 돼요? 돼요. 내 말 이해됐어 지금? 뭐가 다른 거야? 위계가 다른 거야. 여기까지 이해들 됐어요? 됐어.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일반 진술이야 아니면 예시야? 일반 진술이야. 새 독수리에서 독수리를 뭐라고 읽으라는 얘기야? 새로 읽으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열이 있어요. 됐죠? 나열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호를 잘 봐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얘는 사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서로 같지 않는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잘 봐봐. 그 수학 문제에서 문제를 읽을 때 특정한 발문이 나오면 그 말을 딱 보고 너희들이 떠올려야 되는 개념들이 있죠. 지호야 맞니?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얘네들도 똑같아 얘들아. 특정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사고들이 있어.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특정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사고가 있고 그걸 지금부터 정리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지금 이 상황이야. 지금 이거 반복의 상황인데 반복 중에서도 나는 추상진술, 구체진술 상황으로 전제할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글을 읽어나가다가 요 상황이야.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추상진술에 마주한 순간이야. 이해되니? 이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지금부터 대문자 A를 이해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얘를 보면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지금 무슨 상황이야? 이후의 글을 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됐죠? 이 순간에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A와 무슨 상관 혹은 관련일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글들을 읽어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볼래 얘들아? 잘 봐. 실제 기출이에요. 기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었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추상진술. 자, 봐봐. 이게 짧은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됐나요? 학습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학습이 사회적인 게 뭐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마주한 순간은 초록색 순간이야? 빨간색 순간이야? 초록색 순간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제부터 무슨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학습이 사회적인 게 무슨 말인지를 밝혀봐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 맞아?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순간은 초록색 순간이야? 빨간색 순간이야? 빨간색 순간이야. 그럼 너희들은 읽으면서 무조건 뭐와의 관련성을 찾아야 돼? 초록색과의 관련성을 찾아야 돼.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여? 해봐야 돼 실제로. 뭐가 보여?
전달하는 거. 최소한 학습은 보여. 맞아요? 학습이 뭐야? 학생들이 지식을 전달받는 게 학습이겠지. 또 뭐가 학습이야? 이야기. 독서하는 게 학습이겠지. 내 말 맞아? 그럼 이제부터 뭘 찾아야 돼? 사회. 사회적인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뭘 써야 되냐면 얘를 쓰는 거야. 뭐? 특정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 속성을 써보는 거야. 사회적인 게 뭐야? 대화. 사회적인 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다시 한다. 사회적인 건 뭐라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럼 이제 보이나? 뭐야? 누가 누구한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사회적인 거야. 누가 누구한테? 필자가 독자한테. 아, 학습은 사회적인 과정이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납니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할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지금 예시로 보여준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이 사고 과정은 얘들아 결코 쉬운 사고 과정이 아니야. 이해됐어요? 어려운 사고 과정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해야만 하는 사고 과정이야. 근데 너희들처럼 쇼츠랑 릴스에 절여진 짧은 집중력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아. 이해됩니까? 좀 없애보자고. 이해됐어요? 좀 없애봐. 그 니네 아정당이라고 알아? 아정당 아니야? 아정당은 사기 업체야 아니면 찐 업체야? 찐 업체야. 그 아정당이 뭐 하는 업체인지 알아? 렌탈을 연결시켜주는 업체죠. 그래서 핸드폰 바꿀 때 아정당 통해서 하면 항상 그 대리점 가서 하면 어떨 때는 보조금 많이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막 이러잖아요. 맞죠? 아정당은 야 우리가 무조건 얼마 줄게 보장. 이삿짐도 하거든요. 인터넷 연결도 하고 TV도 하고 막 다 해요. 이해됐니 얘들아? 그 아정당을 만든 대표가 있어요. 이해돼요? 아정당을 만든 대표가 있어.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이라고 들어봤어? 처음 기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그 회사를 시작하는 많은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 알아? 엑싯이 꿈이야. 엑싯이 뭔지 알아? 주식 상장. 주식 상장이 아니라 내가 기업을 이만큼 키웠어. 근데 이만큼 키우는 거랑 이거를 아주 커다란 대기업으로 만드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이야. 이해됐죠? 내가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얘를 더 이상 키울 만한 자신은 없어. 그러면 이걸 뭐 해? 넘겨요. 팔아. 이해돼? 그걸 뭐라고 그래? 엑싯이라 그래. 최근에 이 아정당 대표가 엑싯했어. 그래서 뭐 건물 사자. 얼마? 2,000원. 1,500억. 1,500억인가 1,800억인가 그랬어. 이 사람이 뭔가 약간 감각이 있어. 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 도파민 터지겠지. 이게 한꺼번에 1,800억 딱 꽂히는 게 아니라 10억씩 들어와. 그거를 이게 띠리링 울릴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어. 띠리링 하면 10억씩 계속 꽂혀. 탁탁탁탁탁. 이해돼? 그거 쳐보면 나옵니다. 아정당 엑싯 이렇게 쳐보면 딱 나와. 이해돼? 근데 이 대표가 퇴근할 때 하는 행동이 있대. 이 대표가 퇴근할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회사가 있고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갈 때 여기다가 자기 핸드폰을 놓고 간대. 집에 갈 때는 자기 사적 핸드폰 없이 간대. 이해돼요?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만 자기가 이걸 들고 가면 자기가 쇼츠, 릴스 등등 하느라 잠을 못 잘 거라는 걸 자기가 안대. 그래서 주말에도 놓고 간대. 그래서 주말에 자기 핸드폰 해야 되잖아. 그래서 출근을 한대. 회사 가서 딴짓 한대요. 딴짓도 한대. 근데 집에 갈 때는 핸드폰을 무조건 놓고 간대. 자, 시사하는 바가 뭐야, 얘들아? 이런 사람도 릴스와 쇼츠에 이길 수가 없어. 나도 그래. 나도 집에 가면 거의 중독자거든, 얘들아. 아니, 존나 봐요. 진짜 너무 많이 봐. 눈이 아파. 얘네?
요즘에는 손목이 아프거든, 얘들아. 아, 진짜. 니네는 나이가 아직 덜 들어서 그런데 이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손목이 아파. 너무 봐서. 얘들? 이러다가 내 머리가 병신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아, 진짜야? 얘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얘들아. 이 새끼들은 쇼츠 릴스 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기를 쓰고 그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뭐 시키는 것만 연구해? 중독시키는 것만 연구해. 니네들이 얘네 어떻게 이길 건데? 못 이겨.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이걸 없애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 핸드폰 자물함을 만들어 볼게. 그럼 너희들 이제 놓고 가는 거야.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렇지. 목요일날 토요일 한번 해볼까? 아무튼 간에, 자. 중간고사 그거 하시죠. 아, 그래. 어찌됐건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니들의 의지로 없앨 수는 없어.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의 사고를 위해서는 충분히 깊은 사고가 필요하고 충분히 깊은 사고를 위해서는 얘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넘겨보시면은요. 여기 추상진술, 구체진술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 테마에 부합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 푸는 게 포커스여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의 포커스는 뭐야, 얘들아? 너희들이 뭐에 등장했을 때? 추상진술에 등장했을 때 진짜 그 사고로 뚫어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2분 30초 한번 드려볼게요.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 생각은 이러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얘들아, 정답률이 92%야. 그러니까 거의 듣기 수준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아주 쉬운 문제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까지, 더 나아가서 한 이 정도까지 답을 내릴 수 있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맞췄느냐 틀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풀었느냐의 문제고요.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한 가지 하셨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그냥 대충 넘기지 않고 꼭꼭 씹어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빈칸 순서 삽입을 틀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빈칸 순서 삽입을 틀리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실력 탓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빨리 답이 내려졌느냐 아니었냐가 여러분들의 실력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됐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너희들은 내 수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내 거랑 같으냐 다르냐? 다르면 왜 다르지? 그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합니다. based on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유형과 레이트, 비율, 속도 잘 모르겠어. 쿠페티션 존재하는 이랬습니다. 맞나요? 첫 번째 읽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주상으로 잡아야 모르는 게 뭐야? 컴페티션이 자, 얘의 유형 속도 때문에 혹은 비율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얘들아? 스포츠 생태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얘 뭔데? 몰라. 얘 때문에 얘가 달라진다라는 말은 또 뭐야? 모르겠어.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는 쿠페티션이라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데? 스포츠 생태계가 달라지는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즉 나는 무슨 상황이나 추상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됐나요? 그럼 난 지금부터 읽으면서 뭐랑 뭐를 밝혀봐야지. 쿠페티션으로 인해서 스포츠 생태계가 달라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밝혀봐야지 라고 생각할 거야. 맞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 얘들아. 두 번째 줄에서 쿠페티션이라는 것은 정의되어집니다 뭐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쿠페티션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건데 쿠페티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긴 것 같아. 됐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생각이 뭐야?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됐어. 다시 할게.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얘들아?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문장이 매우 길어서 그로 인해서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됐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뭐라고 얘들아?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재가 핵심이다, 관계가 핵심이다? 일단 관계부터 찾자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표현 보이세요? 레버리지가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이해됐냐? 레버리지가 뭐라고? 이용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용하다라는 말을 보시는 순간 수단과 목적 관계가 떠오르셔야 되죠. 수단과 목적은 서로 무슨 관계? 인과관계. 내가 A를 이용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A가 뭐가 될 거야 무조건? 수단이 될 거니까 수단과 목적 관계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동시 추구야. 뭐?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추구해. 기업들 사이에서 뭐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뭘 위해서 보이는 얘들아? 이 뒤에가 뭐겠다? 목적이겠다. 됐습니까? 뭘 위해서? 더 우월한 가치 창조를 위하여. 됐어? 뭐해서 뭐 하겠다?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동시에서 더 우월한 가치를 창조하겠다. 됐니? 그럼 다시. 얘가 어느 정도 밝혀졌어. 뭐랑 뭐를 동시에 한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해서 그로 인해서 뭐 한다? 더 높은 가치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가 봐. 돼요? 쉽지가 않아.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야 얘들아?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떨어지는데 이것 또한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얘들아? 문장이 길어서 한눈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뭐 하자고 얘들아?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해 봐야겠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보이세요? 얘는 이거 할 필요가 있어. 맞아? 그럼 이거 해야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뭐 할 필요가 있대 얘들아? 협력할 필요가 있대. 자원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지만 a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뭐 하자 얘들아? 뒤에 거 보고 똑같이 생긴 앞에 걸 찾자 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보았더니만 뭐 하고 뭐 하래 얘들아? 자원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협력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일어난다? 스포츠 비즈니스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니까 이 이야기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협력을 통해서 자원을 뭐 하고 얘들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쟁을 당연히 스포츠니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스포츠 생태계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 이 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 넘어간다. 이 특별한 관계 대답해 주세요. 뭐랑 뭐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얘는 관리되어야 돼요. 적절하게. 뭐 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신뢰의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랬어요. 됐니 얘들아? 아주 똘똘하게 글을 읽는 친구는 지금 여기서 신뢰라는 말이 위에 있는 어떤 말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 협력, 경쟁,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뭐가 필요하겠네? 신뢰가 필요하겠네. 내가 협력하려면 이 새끼가 뭐 해야 돼? 나한테 협력해야 돼. 맞아? 근데 내가 협력하는데 이 새끼는 경쟁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신뢰가 무너지겠지.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돼 라고 읽는 게 아주 똘똘이. 근데 그게 좀 힘들 거니까 이 새끼는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어야 된다. 이 말이 뭐처럼 느껴져야 된다고 얘들아? 추상처럼 또 느껴져야 된다. 됐나요? 그럼 읽어나가면서 나는 뭐 해야겠다? 쟤를 밝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간다. 가보자 얘들아. 어렵습니다. 뭐 하는 거?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은 어려워요. 스포츠에서. 왜?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행동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의 깊은 균형 잡힌 행동이라는 것이 요구되어져요. 뭐의 관점에서? 뭐의 관점에서? 강조. 각각의 행동에 놓여진 강조의 측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경쟁을 너무 높이 치면 협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데 있어서 잘 균형 잡혀서 해줘야 된다. 됐니? 다시 뭐랑 뭐가 균형 잡혀야 돼? 협력과 경쟁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아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빠르게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죠? 해서 정답은 몇 번 되신다? 1번 되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스포츠 산업에서는 협력과 경쟁 사이에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맞췄다 틀렸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하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쌤, 네? 추워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쉽지 않아요. 뒤로 가세요. 안 보이죠? 옆으로 가세요. 자, 에어컨을 낮춰주는 거 꺼질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마저 끄면 니들 내 겨드랑이에 땀 봐. 왜? 하나는 켜줘야 돼, 하나는. 오케이. 자,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잘 지냈지? 자, 자, 보자. 자, 지금 뭘 했냐면 얘들아, 이 순간에 무슨 사고를 해야 되고 이 순간에 무슨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지금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요 순간에는 잘 정리하면서 내려오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됐니 얘들아? 어떤 순간의 사고가 중요해요? 예시에 도착한 순간의 사고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나는 뭐 해야겠다? 대문자 A와 같은 속성을 찾자 하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근데 찾으려면 머리에 뭐가 있어야 돼? 대문자 A가 있어야 돼. 맞죠? 그럼 대문자 A가 없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돼? 위로가 아래로가? 위로 다시 올라가서 뭐 하고 내려오는 거야? 정리를 하고 내려온다. 됐습니까? 해서 얘가 머릿속에 정리가 된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니네 예시를 많이 볼까 안 볼까? 모의고사 지문에서 개 많이 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개 많이 했어요. 이해되니? 근데 진짜 잘 못합니다. 이해되니? 여러분들 이거는 봤던 지문인데 요거 기억나세요? 한번 펴볼 거야 얘들아? 이거 저번에 쓴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보시면 for example이 이렇게 보입니다. 괜찮나요? 내가 시간을 잠깐 줄 거거든. 이거 니네 읽어봤던 거니까. 됐니? 읽어봤던 거니까 내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여기에 도달한 순간에 여기에 도달한 순간에 너희들이 뭘 찾아야 될지를 적어보세요.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에 도달한 순간에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작! 응? 여기에 도달한 순간에 너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여기 초록색 분필 묻은 거 아세요? 아? 여기? 네, 여기. 여기? 네. 됐어요. 고마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웃어? 저희 그럼 일본 가면 관심 받을 수 있어요. 일본 가면 좋아요 100개. 저 그렇게까지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자, 볼까요? 자, 여기서 뮤지컬 시어럴 피스들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to visualize. 맥락상 여기서 visualize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다? 이해하다 였었어요. 그죠? 뭐 할 때? 읽을 때. 뭐 때문에? 감소된 강조. 뭐에 대해서? 다이얼로그. 다이얼로그는 떨어졌어. 그죠? 그 다음에 노래와 춤은 뭐 했어? 올라갔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다이얼로그 떨어졌다. 하나 더 뭐? 노래와 춤은 올라갔다. 그래서 뭐 하다 얘들아? 뮤지컬 시어럴 피스들은 뭐 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얘네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됐나요? 만약에 그 생각이 들지 않았었더라면 뭐 해야 된다 얘들아? 요 순간에 잠깐만 내가 뭘 찾아야 되지? 모르겠어. 그럼 뭐 하자? 다시 올라가서 정리하고 내려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네,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요. 나열만 하고 잠깐 쉴게요.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 얘들아? 각각의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괜찮나요? 자, 요 순간은 우리는 나열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 순간에 나열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 돌아가야 돼? 뒤로 가요. 아, 앞으로 가요. 일단 뭐부터 찾아라? A1을 찾아야 돼. 이해되니? 여기에 딱 왔을 때 얘부터 찾아야 돼. 뭐랑 엮였는지. 지금 우리는 A1, A2, A3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문장 속에서는 얘랑 얘 사이에서의 간격이 멀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멀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됐냐?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찾아야 된다? 내용을 통해서 A1부터 찾아야 된다. 찾고 나서 얘 A1과 A2의 뭘 찾아야 된다? 공통의 상위 개념을 상기시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됩니까? 되셨어요? 그 순간에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 가장 이상적인 건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결국 얘도 뭐에 대한 얘기일 거니까? 대문자 A에 대한 이야기일 거니까 빠르게 뭐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스킵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선생님 전 좀 쫄리는데요? 싶으면 A3를 읽으면서 뭘 찾아본다, 얘들아? 대문자 A와 같은 속성을 찾는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나? 됐죠? 네. 해서 우리 아까 문제가 요 문제, 우리 아까 풀었던 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lso 라는 친구가 무슨 신호였고요? 나열의 신호였고, 맞죠? 그래서 it was that을 통해서 둘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빨간색이 짱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 말하고 이 말은 같은 말이어야 돼? 다른 말이어야 돼? 같은 말. 다른 얘랑 얘는 같은 말이어야 돼? 다른 말이어야 돼? 남종윤이면 돼? 안 돼? 안 돼. 남종윤 차은우여야 돼. 됐어? 서로 다른 말이어야 되고 이 뒤의 내용을 통해서 얘와 얘의 다른 점이 시작됩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해서 정답 몇 번 됐었다? 3번 됐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얘들아? 공통점을 찾아내는 글의 전개 방식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본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요이 야, 이제 마지막 시간이야. 이거만 하고 엄마 보러 가자. 나간다. 왜? 갑자기요? 쉬는 시간 다 끝나고 갑자기요? 봅시다. 진행하자. 채원아, 잘 듣고 있어? 많이 졸려 보이는데? 채원이 머리 다시 기니까 다시 잘생겨졌네. 채원이 머리 자르지 마. 고민이라고? 아니야, 넌 고민하지 마. 그냥 안 자르는 거야, 알겠지? 네, 다시 선생님 파마해 주시면 안 돼요? 파마했잖아. 이건 악성 곱슬. 나 개생머리야, 개생머리. 나 개생머리야, 개생머리. 네, 지금 여기 머리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 아이, 몰라. 자, 갑시다. 뭐라고? 나 경민이만큼 생머리야. 자, 악성곱슬. 열받게 하네, 또. 자, 봅시다. 진행할게요. 갈게. 야, 요즘 날씨 너무 덥지 않나? 그죠? 어우. 요즘 군대는 에어컨 있나? 요즘 군대 에어컨 있나? 뭐 다 침대 생활하는데 다 에어컨도 있겠죠, 그죠? 뭐라고? 너구리 쌤? 아, 승현이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가서. 아, 이제 곧 갈 거야, 곧. 그죠? 걔는 그리고 공군이잖아. 아세요? 공군? 야, 공군은 그 복무 기간이 더 긴 거 아세요? 네. 네, 2년. 2년이야? 2년
2년 아니에요? 우리 때는 2년 3개월인가 그랬거든요. 그죠? 아니 공부는 2년이요. 요즘 육군은 얼마나 돼요? 1년 6개월이야? 18개월. 와, 1년 6개월, 씨. 뭐 하다 와네, 그냥. 그죠? 뭐야, 끝났네. 약간 요런 느낌이네요. 그죠? 나 때는 몇 년이야, 지금? 3년. 저는 2년이, 3년은 우리 아버지 세대야. 저는 2년에서 14일 빠진. 14일 빠진 2년. 이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 평상에서 생활을 했죠. 평상이라고 해야 되나? 평상이 아니라 아무튼 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물대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1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내 개인 공간이? 여기 매트리스가 있죠. 매트리스가 한 1인용 매트리스가 한 요만하거든요. 요만큼이 내 공간이야. 그래서 여기 관물대 앞으로 요만큼이 내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 옆에 고참, 내가 신병이면 고참이겠죠? 여기 고참이겠죠? 그죠? 존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긋지는 않았는데 가상의 선이 있어.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돼. 자, 여기에 내가 볼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서 여기는 복도니까 바닥이에요. 그래갖고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슬리퍼를 꺼내서 슬리퍼를 신고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슬리퍼를 벗고. 그러면 슬리퍼를 정리해야 돼, 말아야 돼? 슬리퍼를 또 바로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커튼 하나 여는 거라고 할지라도 슬리퍼를 바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커튼 열고 다시 슬리퍼를 신고 나와요.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여기에서 고참이 나한테 야, 여기 커튼 쳐라 이래. 지는 그냥 걸어가도 되거든요. 나는 이 지랄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커튼 치라고 시킵니다. 그럼 여기 걸어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죠? 이때는 선풍기가 있었죠. 위에 에어컨 없이. 그죠? 선풍기가 있었어. 그래서 밤에 잘 때 더우면 뭘 뿌려요? 물을 이렇게 복도에다가 뿌려줘요. 이렇게. 이해돼? 근데 물을 정도껏 뿌리면 열을 이렇게 뺏어 가잖아요. 근데 물을 한번 내가 존나 뿌렸어요. 여기 너무 뿌린 거야. 근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좀 막혀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우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로. 근데 니네 군대에서 밥을 안 먹으면 이거 영창 사유가 되는 거 아세요? 영창 갈 수 있거든요. 왜? 전투력이 손실된다. 그러면 밤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이 겁나 많이 올라서 얘네들이 다 더위를 먹었어. 그러면 이 밤을 관리하고 있는 이 장교는 영창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밥 하나 안 먹어도 결식 때문에 영창 갈 수 있으면 얘네들 다 더위 먹으면은 이 사람은 관리 책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불침번을 쓰고 있었는데 여기가 존나 사우나인 거야. 밤에 이제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더워도 씨발 덥네 하면서 잔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온도를 딱 보고 있는데 씨발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왔어. 왔는데 여기 물을 진짜 존나 뿌려놨어. 이 전 불침번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했다? 다 닦아내고 하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죠?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얘들아, 군대 가잖아요? 그럼 진짜 존나 꼴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응? 내 후임 중에 한 명이 조폭이 있었거든요. 근데 조폭이 내 후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 깍듯합니다. 오히려 어떤 애들이 꼴통인 줄 알아야 되나? 괜히 그 지네 동네에서 나 좀 잘 나갔네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존나 막 뻗대요. 막 네가 고참이면 뭐 하는데 막 이렇게. 제 군대 후임 중에서 한 명이 그 기성용 아세요? 예. 기성용이랑 같이 유소년 때 축구 대표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얘는 축구로 잘 풀린 케이스, 얘는 축구로 안 풀린 케이스. 그럼 축구로 안 풀리니까 얘는 뭐 하느냐? 나이트클럽 삐끼를 하다 봅니다. 나이트클럽 삐끼를 하다 오거든요. 나이트클럽 삐끼를 하다가 오는 애들은 진짜 되게 재밌는 썰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같이 초소근무 나갈 때 인기가 되게 많아요. 야, 나 얘랑 같이 넣어줘. 그러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죠?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다. 요즘 군대는 뭐
재밌죠, 그죠? 같이 동기생활관을 쓴대요. 동기생활관, 그죠? 동기끼리 같이 생활하라고. 낭만이 없죠, 낭만이,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자, 봅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역접대조 한번 봅시다. 역접대조. 되죠? 역접대조. 자, 볼게요. 자, 봐봐, 얘들아. 지금까지 우리 뭐 했어? 공통점 배웠어요. 공통점. 맞나요? 공통점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다 보면 뭐도 나올 거야? 차이점도 나올 거야. 다시 얘기할게. 뭐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야 차이점도 보이는 거야? 공통점 중심으로 글을 읽어 나가야 차이점도 보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차이점이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 위의 내용과 무슨 관계일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되나요? 위의 내용과 무슨 관계일까에서 그 관계로서 존재하는 건 총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무슨 관계거나? 역접 대조 관계거나 혹은 무슨 관계다? 인과 관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를 좀 잘 봐주세요. A, B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인과는 A 하면 B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읽어 나가다가 A까지 읽어 나갔어. 그죠? 읽어 나가다가 뭐가 나왔어? 다른 말인데가 나왔어. 맞아? 그럼 그때 너희들은 무슨 생각? 인과야 아니면 역접대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의 뭐가 중요한 거야? 사고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슨 사고를 해봐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는다. 됐나요? 이 순간에 무슨 생각? A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본다. 이 중에서 당연히 핵심은 무엇일 건데? 차이점일 거지만 간혹 가다 보면 차이점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뭘 먼저 찾은 다음에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공통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될 거야? 차이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이 안에도 반대도 있지만 뭐도 있기 때문이야? 추가 나열도 있기 때문이야. 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랬어. 됐죠? 거기서 사용한 하지만 적절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니까 뒤에 무슨 얘기하겠다라는 얘기야? 추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반대의 경우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대조라고도 부를 수 있을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사고를 하셔야만 한다? 반드시 뭘 찾자? 기준점을 반드시 찾으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괜찮죠, 그죠? 이때는 여기에다가 집중하시면서 글들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됐니? 됐고, 인과관계야 얘들아. 봐봐. 인과관계는 원인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둘 다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해라? 반드시 둘 다 기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뭐 했지?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수단이 나오고 뭐가 나올 수 있어? 목적이 나올 수 있고 둘 사이에서의 관계는 인과관계라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런 건 어때 얘들아? 문제점 해결책이 있어. 문제점 해결책이 있어.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 둘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 수단에 해당하는 거 맞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야. 해결책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해결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는 뭐죠? 문제점이? 해소. 사라질 거야. 여기까지 되니? 네, 이랬어. 잘 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랬어. 되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나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밥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소했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일관되게 인과관계를 유지하시면 여러분들 눈에 똑같은 말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괜찮죠? 이거는 이해됐어? 괜찮아.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같이 한번 살짝 볼게요. 13페이지 한번 저 몇 페이지야? 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역접 대조. 이거 한번 읽어봤었던 건데, 풀어봤었던 건데,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역접 대조를 고려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몇몇 가지 질문들을 좀 던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볼까요?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비교하는 거야? 알겠어? 가볼게, 얘들아. 이때 이래로 프리저베이션하고 컨저베이션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무슨 생각할 거야? 얘랑 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괜찮나요? taken as near synonym, 거의 동의어로서 받아들여지면서 그들의 의미는 뭐 하는 거야? 시스템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거야. 가능한 한 현재의 상태로 보호하는 거야. 그것을 변화로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무슨 생각할 거야? 보호하는 거 이렇게 할 거야. 됐나요? 둘 다 뭐였네? 무슨 관계였네? 거의 같은 말이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무슨 얘기라고 얘들아? C랑 P는 같은 말이네. 여기까지 됐니? 다음 간다. 컨저베이셔니스트들은 뭐 했대? 구별했대. 그들의 활동을 무슨 활동이야? C의 활동이야. 됐죠? 그걸 누구랑 구별했대? P와 구별했대.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할 거야? 나는 지금부터 뭐 해야겠다? 대조를 해야겠네. 근데 잠깐만,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였는데? 같다라는 얘기였는데 갑자기 뭐 한대? 대조 달라진대.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결사 하나 뭐 집어넣을 거야? 하우 하지만을 집어넣을 거야.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3학년이 되면 엄청나게 자주 할 이야기들이 생기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접의 연결사를 쓰지 않고 역접을 때리는 경우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떤 것처럼? 지금처럼. 근데 이게 다른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서 하지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인지할 수 있다고? 공통점 중심으로 읽어 나갔기 때문에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대조해야겠다 하고 끝내시면 안 되지. 무슨 생각해야 돼? 대조니까 나는 뭘 찾아봐야지? 기준점을 찾아봐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셨어. 그러면 잘 봐. 컨저베이셔니스트들은 강조했대요. 뭘 강조했대 얘들아? 복원적 측면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맞죠? 복원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야? 다시 해보자. 나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지금 C에 대해서 읽고 있어. C가 뭐랑 구별된대? P랑 구별된대. 됐죠?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생각이 뭐야? C랑 P의 기준점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근데 C는 뭘 강조했대? 복원적 측면을 강조했대. 맞아? 무슨 생각이 들어? 복원과 반대되는 복원과 반대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남종윤과 류세용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랬어. 너무 도발적인 주제냐? 다시 한다. 남종윤과 류세용 선생님은 다릅니다 이랬어. 되니? 남종윤 선생님은 다시 할게. 좋은 주제가 아닌 것 같아. 다시 하자. 자, 남종윤과 차은우는 다릅니다 이랬어. 됐어? 궁금하지? 왜? 너희들이 생각할 땐 다른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랬어. 남종윤과 차은우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남종윤은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이랬어. 됐어? 그럼 너희들 무슨 생각이 들어? 차오는 뭔데? 차은우는 수업을 열심히 안 하나? 근데 차은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 차은우는 뭐 하는 사람이 아니야? 수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 뭐야? 뭐가 달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맞아요? 예. 그럼 다시 하자. C는 무슨 측면을 강조했대? 복원적 측면을 강조했대. 맞아?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P는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사고라고요. 내 말 이해되세요? 예. 괜찮니?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기준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적 측면을 강조했다를 봤을 때 니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그럼 P는 뭘 강조하지? 그게 복원적 측면과 어떻게 반대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괜찮지 그지? 좋아.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뭘 마주한다면? P를 마주한다면 얘를 보는 순간 너희들은 바로 떠올라야 되는 생각이 뭐야? 복원과 반대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죠. 맞니? 복원과 반대되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봤는데 걔네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대? 보호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대. 맞아? 그럼 잠깐만. 보호라고? 보는 순간 너희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그대로 유지시키는 나봐봐. 기준점이 나왔다. 기준점이 나왔다. 나쁘지 않은데 나와봐. 아까 내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한번 해보자. 남종윤은 차은우와 다릅니다. 남종윤은 수업을 열심히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차은우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쳐보자. 여기까지 돼? 그럼 다시. 너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차이점.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건 서로 무슨 관계여야 되는데 반대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니들이 생각할 때 그게 반대처럼 느껴지냐라는 거야. 느껴지지 않았을 때 무슨 생각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왜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내 말 이해돼? 괜찮나 얘들아? 그럼 다시. 보호한다라는 말하고 복원한다라는 말이 니들이 생각할 땐 반대처럼 느껴지냐라는 거야. 느껴진다면
그 기준점에 맞춰서 읽어 나가면 돼. 맞아? 근데 이 말을 봤을 때 얘가 복원의 반대라고 느껴지지? 반대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너희들이 이때 해야 되는 생각은 뭐야? 얘를 뭘로 잡아야 된다? 추상으로 잡아놓고 얘가 왜 얘의 반대인지를 밝혀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고 있나요? 됐죠? 읽어볼게요. 그들은 비판한답니다. C들을 뭐한 것으로?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세팅한 것으로. 뭐에다가? 사용하는 것에다가. 사용하는 것에다가 추가적인 우선순위를 뒀어. 누구들은? C들은. 그럼 P는 아니야? 잠깐만. 그럼 복원하는 거랑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레덜된 뒤에는 누구 거야? P 거야. 읽어볼게 얘들아. 가능한 한 뭐 한대요? 개입하지 않는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만.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게 보호야? 잠깐만. 복원하는 거 뭔데? 원래 상태가 아니라 옛날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 이 보호가 저거랑 좀 다른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내 말 이해되니? 얘네들은 뭐 한다고 얘들아? 사용한다고. 그럼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구나. 그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읽어 나가야 글들이 깔끔하게 뚫려 나가는 것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빈칸 문제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럼 보자 얘들아. 여기서 C에 대한 얘기야. C는 뭘 인정한대? 변화를? 인정한대. 하지만 그것을 관리하려고 그런대.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변화를 인정해서 변화를 관리할 거야. 복원합니다. 이런 얘기야. 맞아? 복원하는 목적이 뭐야? 내가 원하는 사용하려고요. 내 말 맞아? 복원해서 뭐 하겠다야? 쓰겠다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뭐야? 사용합니다야. 기준점을 찾아야지만 이 자리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가 명료해 보인다니까요? 내 말 맞아? 그래서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원하는 상태를 늘린다. 그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1번 되신다고요. 근데 많은 애들이 몇 번을 고른다고요? 내추럴 같은 것들을 고른다고요. 자연적인 상태, 이건 누구 거야? 원래의 상태니까 P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뭐만 남기는 거야? 인상만 남기는 거야. 그냥 보존한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해서 대충 비비다가 4번 같은 것들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괜찮죠? 오케이, 좋아. 진짜 좀 어려운 걸 할 건데 얘들아. 이건 뭐야? 뭘 찾아보시자라는 얘기야? 인과 해결책, 문제점, 요걸 한번 찾아보시자라는 얘기거든요. 글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글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야 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30초 더 드릴게요. 자, 볼까요? 이 문제는요, 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자기가 글을 조금 읽는다 하면 2번을 고르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1번을 고르고요. 아주 글을 잘 읽으면 1번을 고릅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해서 틀린 사람이 32%거든요. 왜 2번을 선택해서 틀리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2번을 고른 사람들은 글을 아예 못 읽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글을 좀 읽는데, 근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이것을 맞췄다라는 사람 중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글을 아주 잘 읽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순하냐, 글을 잘 읽냐는 요 문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나거든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잘 볼게, 얘들아. 지금 내가 읽는 것대로 읽었다. 그러면 단순해서 맞춘 거. 이해되니? 맞춘 사람들 중에서. 알겠지? 두 번째 내가 읽는 방식대로 읽었다. 그러면 글을 잘 읽어서 맞춘 거.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그리고 음식이 결함이 있는 음식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읽었다. 그러면 단순해서 맞춘 거, 맞춘 사람들 중에서 됐니? 잘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적극적이었대. 음식이 많이 생산되는데 음식이 부족한데, 많이 생산한 데서 부족한 데로 수출했겠구나. 이렇게 읽어요. 이게 잘 읽는 사람. 왜? 무역회사니까. 내 말 맞죠? 그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글을 이렇게 읽으려면, 자, 우리가 무역회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무역회사가 남는 데에서 부족한 데로 수출해서 먹고 산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야, 얘들아? 글이라는 매체 자체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제 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걸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남는 정보는 뭐야, 얘들아?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은 뭐해서? 많이 생산되는 데에서 부족한 데로 수출함으로써 먹고 살았구나.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자, 다음 가서 이러한 기업들은 made it their business. 그들의 비즈니스로 했대요.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태를 아는 것을 그들의 업으로 했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뭐 할 거니까? 돈을 많이 벌 거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 정보 대답해 주세요. 이 정보가 뭐야, 얘들아? 수요와 공급의 그게 핵심이었답니다. 중요하다, 인과관계야. 맞아, 얘들아? 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뾰로롱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맞죠? 이러한 기업들은 일을 했답니다. 상대적인 무슨 속에서? 비밀 속에서. 대답해봐. 이 문장이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져요? 나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비밀스럽게 일해서 뭐 했다라는 얘기야? 정보를 보호했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맞니? 맞아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맞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비밀스럽게 해서 이 정보를 보호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말 맞아? 근데 이 정보 때문에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찾고 싶지만 이것은 좋은 거일 거야, 나쁜 거일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일 거야.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정리인 것 같아. 내 말 맞아요?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뭐가 나왔어요? 어디 갔어? 예시. 인 에디션 나온 거 맞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의 상황인 거고 여러분들이 몇 번을 찾으셔야 된다? 1번을 찾은 다음에 걔네들의 공통의
상위 개념을 떠올려 봐야 돼. 맞죠? 해볼 거야, 얘들아. 이러한 기업들, 초기 곡물 무역회사. 맞죠?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었대요? 이익을 볼 수 있었답니다. 뭐로부터요? 상품 교환의 등장과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시장의 등장. 근데 그게 1800년대 중반에 생겨났답니다. 1번이 뭐야? 여기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여기에 매우 중요했다니까 이거 이익을 받다라는 얘기겠지 뭐. 그럼 이게 2번이잖아요. 이해됐니? 그럼 공통의 상위 개념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야? 초기 곡물 무역 회사들이 이익을 받던 방식들이겠네. 이해됐나요? 읽어볼 건데 얘들아, 요 문장은 너희들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질문할게 얘들아. 이거랑 무슨 말이야? 첫 번째 잘 모르겠다. 맞죠? 저기로부터 쟤네들이 이익을 봤어? 니네 알아? 잘 모르겠어. 그럼 이거 뭘로 잡아야 돼? 추상으로 잡는 거야. 소재 간의 관계로 정리할 거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뭐 했다? 얘가 좋아졌어. 맞아? 뭔 소리야? 몰라. 읽으면서 얘랑 얘 찾아봐야지. 내 말 맞아? 다음 문장 읽어볼게 얘들아. 농산물 시장이라는 것은 타고나길 뭐하대? 불안정하대. 뭐 때문에? 수확량이 변화한대. 뭐해서? 날씨 패턴이 계속 바뀌어서. 무슨 생각 들어? 어쩌라는 거야? 됐나? 다음 가볼게요. Locking in price. 가격을 뭐 하는 거야? 가두는 거야. 고정시키는 거야. 뭐 함으로써? 곡물을 사고 팔므로써. 뭘 위해서? 미래의 배달을 위해서. 잠깐만. 너희들 궁금했던 게 뭐였었어? 이거 아니었어? 그러면 상품 미래 시장이 이 말인가? 됐어? 가격을 뭐 한대? 고정시킨대. 이게 여기 있는 요 얘기인가 보다. 그게 도와줬답니다. 뭘? 이러한 기업들이 뭐 하는 것을?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러한 위험이 뭔데? 변동성 같은 것들.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인가 보다? 2번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동의 가능합니까? 이치에 맞았답니다. 뭐 하는 것을? 곡물 무역 회사들이 뭐 하는 거? 그들의 위험을 단일한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했대요. 근데 그 단일한 회사가 어떤 회사였대 얘들아?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작동하는. 잠깐만 이거 어디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비밀 속에서 일했는데 이 비밀 속에서 이 국가 모두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 이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이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에서 다 운영되어지는 게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도 좋았다라는 얘기인가 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비밀스럽게 작동한다라는 얘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단일한 기업이 뾰로롱 한다라는 얘기나 같은 말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걸 찾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래서 보호한 정보가 뭐 한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호한 정보가 뭐 한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뭘 찾았기 때문에 이 비밀스럽게 하나의 기업에서 작동한다라는 말을 찾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을 간 거예요? 2번을 간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는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을 가는 거라고요. 그럼 뭐 한 거야? 뭐 한지 봤더니만 뭐밖에 안 돼? 프로피타빌리티, 그러니까 수익성밖에 안 된다고요. 이 정보 때문에 뭐 한 거야? 돈 번 거야. 내 말 이해되셨어요? 됐죠? 네,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문제 풀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답 1번인데? 했어. 이해되니? 그래서 1번 맞나? 하면서 계속 읽어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평가원이 작정하고 낸 거예요. 뭐? 니네 이거 무조건 속을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낸 거죠. 인과관계 내가 바꿔서 내면 니네 무조건 헷갈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대충 비벼가면서 읽으시면 이런 문제들은 털리실 거니까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된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내가 숙제를 많이 내주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들아? 정확하게 복습들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우신 단어 뒤쪽 5개 외워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거 정확하게 복습들 하시고 주간식 잘 채워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